자,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30일이네요. 3월 달이 금방 가죠, 그쵸? 자, 오늘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줌으로 강의를 하니까 편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녹음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하는 시간이 빨라요. 제가 보니까 파워포인트보다 좀 화질이 나쁜가? 뭐 하여튼 용량이 좀 작은가? 뭐 그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동영상 올렸을 때 큰 표시가 안 나고, 파워포인트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올리는데. 두 번째, 왔다 갔다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공유를 해서 파워포인트는 끄고 다시 하고 해야 되고 또 제가 컴퓨터가 후져서 그런지 이거를 편집을 좀 하면 이렇게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편집으로 그냥 갑니다. 쭉 막 갑니다. 막 가. 그래서 좀 투박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 나쁜 점 주석 따는 게 지우개를 써야 된다. 뭐 이 정도.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 페이지 다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넘어가지네요. 오늘은 부동산의 가치를 매년 평가해라. 이건 우리가 이제 정통 회계, 뭐 IFRS 뭐 이런 개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장부를 정리할 때는 매년 평가된 자산 가치를 해라. 뭐 이게 실평가, 그거를 이제 공정가격이라 그래요. 공정가격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만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계신 뭐 이건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자산은 취득 원가주의, 역사적 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살 때 가격 그냥 써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토지가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정도 토지는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100억 원이 맞는 겁니다. 10억 원은 살 때 가격이다. 그러니까 언제 샀는지를 추정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매년 평가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부채 비율, 하나는 비상장 주식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좀 알아볼게요. 간단합니다, 오늘은. 자, 다음 장. 자, 토지는 있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토지는 기준시가랑 기준시가와 감정가를 알아야 됩니다. 감정가. 자, 볼게요. 제 거래처인데 2000X1년에는 토지가 2억 2천입니다. 재평가했어요. 22억. 죄송합니다. 31억. 대충 한 10억 늘어났죠. 자, 10억이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거의 500%에 육박했는데 235%로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부채 비율 문제로 은행에서 대표님들 그 거래처 대표들한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장부상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토지를 한번 재평가하시죠. 그러면서 은행에서 탁감 내용도 알려줘요. 아마 지금 하시면 뭐 한 30억 됩니다. 뭐 40억 됩니다. 이런 거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평가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컨설팅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대표님께서 부채 비율로 고민하고 있다면 자산의 재평가, 특히 부동산의 재평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토지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부채 비율의 개선, 그리고 아니 내 땅이잖아. 내 법인의 땅이니까 지금 현재 뭐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있으시면 좋죠. 물론 정식 감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죠.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냥 은행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차입금 이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높고 뭐 장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자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중요한 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자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이자도 결국 원가 개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 그렇잖아요. 보세요.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거의 수직 상승했죠. 그쵸? 금리가 수직 상승했죠. 그래서, 뭐, 평년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자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갔는데, 거의 이 코로나 이후에는 1억 나갔어요. 두 배가 뛰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제하고 나면 당기 순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업에서 당기 순이익이 없다는 건 재투자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회사 자체가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려가는, 성과를 올려가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평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뭐 고금리에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비용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그 기업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 때문에 그런데 이거예요. 비상장 주식 평가는 좀 아시죠? 우리가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데, 자, 오늘 우리 얘기에서, 에, 손익가치는 얘는 빼고, 순자산가치. 자, 순손익가치는 이런 거예요. 직전 3개년도의 순손익.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2022년, 2023년, 2024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1억, 1억 나면 순손익 가치는 2022, 2023, 2024 요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 시점이 언제냐면 2025년 6월 30일이라고 할게요. 혹은 뭐 7월 1일, 한 7월 뭐 한 10일이라고 합시다. 6월 30일 말고 6월 30일 아니고 7월 10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25년 7월 달에 평가했으니까 순손익 가치도 2025년도에 그 6월 달까지 정도의 어떤 뭐 순손익을 따지느냐? 따지지 않는다. 요 3개년치를 가지고 하고 대신 자산은 얘기가 달라. 자산은 평가 시점이 순자산이야. 평가 시점에. 그러니까 7월 10일 시점의 순자산인데 사실상 그때 어떤 그 기업의 총 자산, 순자산이 나와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 전기, 보니까 뭐 예를 들면 3월 31일 혹은 6월 30일까지의 그 기간에 그 시점에 순자산 가치로 대부분 해요. 실무적으로 보면. 그때의 토지의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 순자산 전체를 평가하는데 토지가 있다고 하면 그때 시점의 토지의 그 기준 시가. 오늘 왜 버벅거려? 기준 시가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회계는 원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득 원가주의 혹은 뭐 역사적 원가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장부상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기준 시가는 50억이야. 그러면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40억이 느는 거죠. 왜? 장부가 10억이고, 기준 시가는 50억이니까, 그러면 10억 빼면 40억의 그 순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피상정 주식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토지는 장부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는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으면 장부가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거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토지는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딱 압축해서 아시려면 그냥 부채 비율 개선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할 때는 조금 유식하게 하시려면 토지는 이 기업의 재무 상태표에 그 금액을 적을 때는 취득 원가주의니까, 역사적 원가니까,
비상작 주식 평가할 때는 평가 시점에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 결국은 재평가해서 현재 10억이 돼 있는 걸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금액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기준시가 가지고 감정평가는 안 해도 되겠네. 기준시가가 나오니까 그렇죠? 기준시가를 가지고 주식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대표님들에게는 부동산 가치는 매년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파워포인트보단 다소 좀 늦지만 그래도 글씨는 잘 써지죠. 자, 기준시가는 토지이음을 활용하시면 돼요. 토지이음 여기 써놨는데 잠깐만요. 요거 우리 토지이음 한번 갔다 오죠. 토지이음 한번 갔다 올게요. 이게 주문 이게 좋아. 공유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창, 자, 인터넷 화면으로 화면 2, 화면 2 공유가 됐죠. 자, 토지이음. 자, 이거를 제가 좀 가져올게요. 토지이음이 공유가 됐나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아, 날라갔네요. 자, 여기 있네. 그쵸? 제가 지금 마우스가 엄청 불편해요. 죄송합니다. 자, 토지이음. 공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유 화면이, 자, 토지이음이 이게 맞죠? 이걸로 공유할게요. 음. 자, 보세요. 토지이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정부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주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서울시 어,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있죠. 영등포구, 음, 양평동, 저희 사무실이에요. 어, 50, 57-5인가? 우리 57-5. 한번 해볼게요. 열람. 검색이 안 되는 필지라는데. 양평, 양평 일간가? 열람. 검색이 안 되는 필지. 죄송합니다. 어, 57-5 맞는데. 도로, 지도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도 안 됐었는데. 자, 서울, 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구나. 양산로니까, 주소랑 제가 도로명이랑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양산로 57-5 있네요. 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하시면 주소랑 이렇게 나와요. 그 지도가 나오죠.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영국교회라는 데가 있고,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음,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죠. 서울특별시이고 공장용지이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터 평방미터당 624만 원이고 그러면은 3.3 곱하시면 평당 얼마이고 이게 나오는 거죠. 맞죠? 화면 좀 당기고 그다음에 지역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공장들이잖아요. 공장들. 제가 알만한 공장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경기도 뭐 광주시, 능평동, 그냥 아무 데나 때려 그냥 13.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능평동 13 쳐봤어요. 검색이 안 되네. 13-7, 한번 쳐볼게요. 없나? 나오네.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능평동 13-7이라는 곳에 지도가 여기 나와요. 여기 지도 나오죠. 지도 나오고. 답이에요. 답지. 여러분들 그 토지 종류 아시죠? 장지, 농지, 답지 이런 거 있죠. 그거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컨설팅 하실 때 유용해. 필요할 수 있어. 아이고 13번지 얼마 안 되네. 84평방미터예요. 답이 84성방. 이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13-4, 15 답 여기 보시면
좀 크게 볼까요? 이게 또 공유 되겠죠? 자,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다 답이네, 그쵸? 그럼 여기는 공장을, 나중에 뭐 이제 변경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쵸? 뭐 천은 이제 물, 돼지, 뭐 돼지, 묘자리, 뭐 임야. 하필이면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은데 그랬어. 어?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토지 이음은. 공유 한번 확인할게요. 이게 공유로 이거 보신 거 맞죠? 네, 맞네. 이게 공유가 안 되면 또 나만 따로 설명하고 있잖아. 그쵸? 자, 공유 확인됐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이제 지도 나가고, 여기 보시면 토지에 대한 뭐 이용 내용, 뭐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데, 봐야 될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거래처 대표님이, 이제 공장을 갖고 계신데, 그 옆에 공장을 지을 만한 땅이 있고, 개천이 있는데, 공장이 안 지어져서, 궁금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는 게 임대를 주든 뭘 하든 좋은데 안 지어져서 토지 이음의 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토지 이음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우리가 보는 기준시가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처의 주소지를 치면 요렇게 그림이 나오고 아마 공장 이름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평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방미터로 나올 거예요. 그거 곱하기 이 금액 하시면 그 기업의 토지의 뭐예요?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시가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시면 평가 그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아셨죠? 예.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유 바꿀게요. 자, 파워포인트가 오늘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음을 활용하셔서 자, 주석 좀 볼게요. 이 토지 이음을 활용하시고 여기 토지 이음은 가능하시면 뭐 노트북 갖고 다니시거나 패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줄겨찾기를 해놓으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고 PPT 자료 활용하실 때도 토지음을 캡처하셔가지고 대표님 땅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토지음을 활용하시고요.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이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세요? 주식평가를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한테 맡길 때는 건물이 없을 때보다 건물이 있을 때 평가 비용을 더 비싸게 받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렇죠? 자,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상속 증여 뭐 양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그 비상장 주식 평가는 기준 시가 상속 증여 요 항목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워요. 저도 못해요. 건물 시가 평가 국세청 가이드만 있다만 해. 있다만 한 게 나오니까 그냥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면 되고 대표님들 설명할 때 이 건물은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택스 뭐 굳이 따지는 분이 계시다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관련 내용들 뭐 상속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 하실 때 좀 찾기 좋은 거 이게 아마 이익은 부동산 계산기 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한번 가볼게요, 같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제가 코가 간질간질해서. 자, 건물의 기준 시가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르시면 되고, 이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세무사나 회계사님한테 맡기세요. 여기 맡겨라. 포인트, 맡겨라. 이게 포인트예요. 비상장 주식 평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토지와 똑같습니다. 토지와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어, 일단 부동산 계산기 닷컴 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그 경영인 정기보험 강의 좀 디테일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시 공유 좀 바꿀게요. 자, 일단은 얘를 화면을 좀 키우고 안 보이시죠? 저 혼자 꽁을꽁을 거리고 있는 거예요.
공유를, 음, 요거 그냥 여러분들 네이버 여기 보시면 부동산 계산기닷컴이라고 주소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전이랑 좀 바뀌었어요. 예전은 건물 보기 좋았는데 지금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매물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매물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뒤지다 보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그 지금 봐야 되는 곳과 비슷한 위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추정해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최근 실거래가 있죠. 여기 아파트들이 나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디 강남구 대치동 하면 이렇게 지역마다 아파트들의 어떤 그 금액과 거래가들이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 왜 필요하냐면 상속세 신고할 때 엄청 도움이 돼요. 상속세 신고할 때 도움이 되고 여기 보니까 거의 이제 뭐 그냥 부동산 정부 투자용을 뭐 활용할 정도로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이런 가격 찾아볼 정도로만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괜찮습니다. 요 부동산 계산기닷컴 사이트를 쓰시면 광고들은 뜰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고 뭐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하시면 여기에서 좋은 거 사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공유 화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꾸 이게 헷갈려요, 제가. 죄송합니다. 공유 화면이 공유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회계 측면에서 이 부동산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부동산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잖아요. 사업은, 경영은 내 그 월급 가져가고 직원들 먹고 살고 그래서 생활하는 수준의 사업을 하고 내가 돈을 버는 거는 결국은 이 부동산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님도 계실 정도로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불패, 뭐 이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좀 선호되는 나라잖아요. 저는 부동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현금성 자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표님들한테 부동산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재대출 받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부동산의 기준 시가는 일반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신 컨설팅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부동산 가치를 매년 재평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평가를 하고 대표님들한테 토지이음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잘 몰라요. 내 토지가 어디 있고 또 관심 있는 당신들이 관심 있는 토지 볼 때 토지이음 뭐 부동산 아까 계산기닷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장은 여기까지가 오늘 그 회계로 강의는 끝이고 강의 안내 잠깐 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자, CEO 보장 정기보험제 이게 이제 요 상품 이름이 삼성생명 거라 이렇게 안내해드릴 수밖에 없고 2025년 4월 4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 라이브 안 되면 제가 줌으로 하겠습니다. 라이브가 잘 안 돼요, 저는 이상하게. 제가 몰라서 그런가 봐. 강의비는 3만 원,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컨텐츠 잠깐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 할 거냐? 무슨 얘기 할 거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얘기 아니고, 자, 왜 CU 현금흐름 CCF가 중요한가? 이 경영인 정기보험 이제 컨텐츠 주제가 요 6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에게 클로징 논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클로징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강의가. 기업에서의 자기 자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강의에서의 자기 자본은 그런 거예요. 법인 자기 자본과 CEO 자기 자본. 결국은 법인의 자기 자본과 CEO 자기 자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CEO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퇴직 전 3대 자산 만들기, 그리고 왜 사장한테 그럼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냐, 이 얘기. 그리고 CEO 퇴직 전 3대 필요 자산. 자, 자산과 필요 자산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3대 자산 만들기와 3대 필요 자산 만들기.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보장정기보험을 제가 뭐 사망보험금, 뭐 해약환급금,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단어, 이건 뭐 제가 만들어냈을 거예요. CEO 충당 부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대표님들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클로징 하시는 데는 뭐 어느 정도 어쨌든 조금 뭐 지금보다는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다. 예, 제 카카오톡 대문 캐릭터입니다. 이거를 여기 클링 AI로 만들었어요. 잘 빠졌죠? 잘 빠졌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혹시 강의 안에 한 번 더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3월도 하루 남았네요. 3월 마감 잘 하시고 어제는 뭐 아까 밖에 제가 잠깐 오전에 제가 골프 연습장에 가거든요. 연습장 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살짝 눈발이 내리더니 한 30분 정도 눈이 막 내리더니 다시 맑아져요. 이 날씨 변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 날씨도 어제는 좀 제법 쌀쌀했어요. 그저께는 또 엄청 덥더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환절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그 컨텐츠 강의 내용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너무 없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너무 없어. 한번 눌러줘. 구독자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끄는 동안 제 얼굴 나오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녹화를 중지합니다. 아니, 그냥 꺼야 되는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요.